일본 국민들은 고투 캠페인으로 일본 전역에서 여행으로 몰려다니는 이 와중에 역대 최대의 C19 최종 판정자가 발생하고 C19가 급속히 전파되는 사태를 만났습니다. 아베 정부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황당한 긴급 대책에 야당과 일본 국민들이 분노하며 아베 나와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긴급 대책인지 그리고 분노의 트윗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일 일본은 역대 최대의 920명이라는 C19 최종 판정자가 발생하는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도쿄도는 366명이 새로 확인되었고 홋카이도현 96명, 오사카부 104명, 아이치현 96명 등 일본 전역 많은 도시에서 최대 인원을 갱신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와중에 지바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는 일본 전역에서 몰려든 여행객들이 몰려와서 많은 우려를 하게 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최대의 확진자가 발생한 날 아베는 종일 총리 관저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고 있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은 긴급 회의를 열어서 일본 전역에서 C19 최종 판정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대로 확산한다면 고투 캠페인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아베의 대책과 설명을 들어야 한다. 예산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을 규탄한다. 만약에 자민당이 계속 불응할 시에는 헌법 53조의 규정에 근거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다 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당장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겠다면서 아베의 국회 해산 꼼수를 겨냥했습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아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베 내각의 유식자 회의 산하 신종 C19 감염증 대책 분과회입니다. 7월 9일에 도쿄도에서 신규 최종 판정자가 비상선언 이래 최고치를 넘어섰다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16일에 부랴부랴 특별 분과회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전문가 회의를 만들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유식자 회의를 만들고 그래도 안되면 특별 분과회를 만드는 식입니다. 이렇게 만든 대책 분과회는 22일까지 3번 긴급회의를 했고 아베 정부가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비상시국이다 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과 국민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PCR 검사를 무한정 실시해 정확한 C19 사태를 알려달라. C19 전파가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전파를 억제하는 분명한 시책을 찾아달라 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전문가 회의를 만들어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뻔한 소리하는 18명의 멤버 면면을 보면 의료 전문가도 있지만 경제학자와 노동단체 간부, 자치단체장, 신문사 임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베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정확한 사실인지에 대한 식견과 비판 능력이 전혀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돈잔치를 하면서 하나마나한 조언과 때를 놓친 뒷담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베 정부는 항상 태스크포스 특별팀을 만드는 유행을 만들고 앉아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흉내를 내어서 좋고 나중에는 여차하면 전문가 회의에게 책임을 미루어서 좋다는 식이고 지금처럼 총리 관저에서 숨어서 놀고 앉아있으면 시간이 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 트위터에는 아베에 대한 노골적인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 아사히 신문 기자인 사토우 쇼조는 일본의 제2파가 드디어 왔다. 아베의 쓸데없는 정책으로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다. 고투 캠페인 같은 엉터리 대책으로 일본의 대붕괴는 시작되었다. 아베는 제2파에 대비해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미 의료체제는 입구부터 무너졌다. PCR 테스트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아베를 추방해라. 라는 격한 트윗을 올렸습니다. 이펀 민주당의 무라타 레노 참의원은 아베는 왜 국회에서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 왜 자민당과 공명당은 아베의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가, 가와이 부부 체포, 호우 재해, 고투 캠페인의 감염 대책 등에 대해 대답해라. 국회를 닫고 벌써 1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는 부담은 국민들이 지게 된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펀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총리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통치할 생각이 없으면 통치하는 권한을 내려놓아라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급증하는 C19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오락가락 엎치락 뒤치락 여행 캠페인으로 결과적으로 관광업자들에게까지 새로운 부담을 주고 생고생을 끼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무 행정 비용으로 챙기고 정치 자금으로 챙기는 캠페인이다. 국민의 건강보다 이권을 중시하는 아베 정권의 죄는 정말 무겁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 정치와 일본 자민당의 일당 정치가 무엇이 다른가?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무조건 복종하는 꼴은 실질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 이펀 민주당은 지금 선거를 하면 이길 자신이 있나? 야당도 한심하다.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후쿠야마 데스로 참의원은 전국적으로 C19가 확산되고 있다. 고투 여행의 혼란도 심각하다. 정권 담당자의 책임이다. 아베는 즉시 국회에 나와라. 또 일본에서 존경받는 생물학자이며 평론가인 이케다 기요이코는 앞으로 몇 주 지나면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물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혹시 감소하면 예측한 대로 라고 하겠지. 아베도 코이케도 같은 구멍의 너구리이다. 정치인은 멋진 장사꾼이네 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여행 캠페인으로 C19 최종 판정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음압 병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베는 지금 총리 관저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회 해산 등으로 자신이 살 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고도 캠페인으로 놀러 다니는 것을 보면 참 희한한 아베와 일본과 일본 국민이네요. 일본 정부는 4곳의 업체에게 맡겼는데 곰팡이와 벌레가 나오면서 결국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생산 업체를 모두 밝히라고 추궁하자 일본 정부는 4곳 중 3곳만 발표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왜 나머지 한 곳은 밝히지 않냐고 추궁하자 일본 정부는 보궐선거 후 공개했습니다. 그 회사는 유스비오라는 회사였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처음 듣는 회사라서 조사해보니 후쿠시마에 있는 회사로 마스크는 생산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만들어진 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사장은 탈세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수십억엔 규모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천마스크 사업을 낙찰받았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영채 교수는 28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 회사는 주소지만 있고 아무런 활동도 실체도 없는 유령회사라며 일본 내에서는 정치자금이나 선거 비용을 빼돌리기 위한 회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베는 국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마스크 생산까지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따르다가 결정적 위기를 가지고 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마스크도 부족하지만 진단키트와 방호복 등 모든 방역 의료 물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본 전국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 가운데 병원이 4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일하는 상당수의 의료진이 방호복이 없어서 쓰레기 봉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의료물자 부족으로 오사카 시장은 국민들에게 비옷이라도 기부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계 의료진들은 방호복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의료진은 당국이 나눠준 방호복을 입고 유튜브 채널에 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의료진으로 추측되는 한 남성이 웃을 준비를 하라며 쓰레기 봉투처럼 열면 된다. 소매는 없다고 말하면서 방호복으로 주어진 파란 봉투를 입는 방법을 시연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도 쓰레기 봉투로 방호복을 만들어 입는 의료진의 모습이 보이면서 숨은 어디로 쉬어야 하냐고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의 몬테피레오 메디컬 센터에서도 간호사들이 전쟁을 치르려면 갑옷은 입혀라란 피켓을 들고 나와 시위를 하며 최근 보호복 대신 지급받은 야구당 우비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미들랜드에 있는 대형병원 의료진들이 서로 쓰레기 봉투를 묶어서 방호복으로 만들어주며 스키 고글을 쓰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한 세계 각국의 국민들은 한국의 방호복을 보고 놀라며 왜 우리는 이런 방호복이 없냐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방호복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며 이제는 진단키트에 이어 세계 각국 수출에 나서고 있습니다. 26일 대구에 위치한 다이텍 연구원은 방호복 직물 원단을 미국 뉴욕주에 있는 병원복 제작 기업에 수출했습니다. 이 직물 원단은 미국 방호복 기준 최고 단계인 레벨 4 수준의 인공혈액 침투 저항성 시험도 통과한 상태여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이텍은 1차 납품을 시작으로 K 방호복 수출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미 1차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500만 야드 규모의 2차 납품 계약을 미국과 영국 기업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대구의 기능성 의류 전문 제작업체인 영풍화성은 세탁이 가능한 보호복도 개발했습니다. 일회용 보호복 제작이 주로 쓰이는 부츠포가 아닌 폴리에스테르 직물로 만들어 내구성이 우수하고 세탁 후 재사용도 가능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3일 온라인 화상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여 전세계 필요한 나라들의 한국산 방호복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도시는 대구였습니다. 대구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봉사자들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 사태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섬유의 도시 대구에서 전세계를 향해 방호복을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일 0시 기준 한국의 확진자는 4명이 나왔는데 4명 모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검역에서 확인된 확진자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 한국은 0명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진단키트와 방호복, 더 나아가 마스크까지 전 세계의 감염병 종식을 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